일본 나이 많은 분들은 일본에서는 별로 인기가 없겠지만은 K-팝이 새해에 잘 나간다니까 그걸로 NHK가 땜빵을 하네가 아니라 당신들은 모르겠지만은 이미 일본 젊은 층의 마음을 다 사로잡았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일본 국민방송을 한류가 점령하게 된 이유라는 내용인데 어머나. 이거 나름 일본에서 그 있잖아요. 포털 사이트라든지 뉴스 1면에 나올 정도로 쇼킹한 뉴스입니다. 이번에 정말 그래요. 국뽕 같은 뉴스다. 이거 가짜 아니야? 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이게 그런 뉴스가 아닙니다. 실제로 일본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큰 충격을 안겨준 뉴스고 플러스 해가지고 이게 일본 사회에 있던 어느 한 사건 때문에 일어난 버터플라이 임팩트. 여러분들이 아마 일본 사람 입장이었다면은 야 이거는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다 라고 느낄지도 모르겠네요.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일본 NHK에 매년 연말 12월 31일 저녁부터 밤까지 하는 생방송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있어요. 예, 제74회 NHK 홍백가합전이라고 해가지고 홍팀, 백팀, 여자 가수팀 홍팀, 남자 가수팀 백팀 서로 음악으로 대결하는 그런 방송입니다. 이게 1년에 한 번 하는 건데 74회면은 꽤 역사가 오래된 거죠. 당장에 NHK 홍백가합전 1회 1951년입니다. 국민적 인기 프로그램 이때부터 탄생을 한 거예요. 당시에 예를 들어 이런 그림을 흑백TV에 있잖아요. NHK 홍백가합전 이래가지고 일본에 내노라 하는 유명 가수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생방송으로 있잖아요. 이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유명하고 의미를 가졌나요? 라고 했을 때 간단한데 여러분. 이 홍백가합전 날짜가 12월 31일이잖아요. 일본은 설날을 신정에 셉니다. 일본 제일 큰 명절인 일본 신정에 바로 대표되는 이 방송이라는 거예요. 이걸 봤을 때 올 한 해가 끝나고 새해가 왔네. 거기다가 일본에 74년 동안 계속 온 방송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의미를 가진다는 겁니다. 이 방송 자체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냐면 일본 사람들 이게 겨울이잖아요. 일본은 겨울에 난방을 할 때 일반적으로 바닥에 이 코타츠라고 해가지고 탁자 같은 거 이걸 놔두고 이 안에 들어가서 난방을 합니다. 이 코타츠가 안이 내부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이런 팬이 뜨거워져 가지고 이 뜨거운 그 열기로 뭡니까? 이 안이 뜨끈해지는 거예요. 이거 이불을 덮어놓은 이유가 열기 빠져나가지 말라고. 네. 왜 이런 식으로 난방을 하나요? 바깥의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일본 사람은 집에서 감기 걸리기 때문입니다. 예. 이게 코타츠라는 이 난방기구를 판매하는 업체의 그냥 광고 사진인데 뭔가 위에 노란색 동그란 게 있죠. 이게 뭐예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렇죠. 바로 귤입니다. 이 귤과 코타츠는 일본의 겨울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월 31일 TV 앞에 앉아가지고 코타츠 안에 들어가서 귤을 까먹으면서 홍백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홍백가합전을 보는 게 일본 사람들의 루틴이에요. 맞아. 그리고 이 홍백가합전이 끝나면은 일본 NHK에서는 가는 해, 오는 해라고 해가지고 일본 전국에 절이라든지 신사를 비춰줍니다. 그러면 뭡니까? 거기서 땡 이러면서 아까 코타츠 안에 들어가 있는 가족끼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일본어로 아케마시테 오메데토 고자이마스 라고 하면서 새해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일본에 매년 있는 루틴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의 이 홍백가합전이라는 방송 자체가 가진 의미가 흔히 말하는 가요 프로그램 아니면 쇼 프로그램 일반 드라마랑 위상이 다르다는 게 아시겠죠. 일본 가수들의 목표가 이 홍백가합전에 나가가지고 노래 부르는 게 목표입니다. 오늘 제가 말한 바로 이 국민방송이 이 홍백가합전인데 이게 난리가 났다는 거죠. 일본 사람들에게. 왜 난리가 났어요? 라고 했을 때 올해 제74회 NHK 홍백가합전 출전 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인터뷰까지 하거든요. 기분이 어떻습니까? 홍백가합전에 나오게 됐는데 어떤 느낌입니까? 이러면서 있잖아요. 이게 막 일본 다른 뉴스, 민방부터 해가지고 뉴스에 보도가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게 다른 의미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이네요. NHK 홍백가합전 구 자니스 소속 탤런트는 44년 만에 출전 제로. 발표 리스트에 이름이 없음. 일본에 자니즈라는 남성 아이돌만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 소속된 아이돌이 홍백가합전에 44년 만에 없단 말이에요. 왜 얘들이 나오지 않아요? 뭔가 문제 일으켰나요? 라고 했을 때 올해 3월달 BBC 뉴스네요.
자니즈의 소속사의 사장 이름이 자니인데 이 사장이 오랜 기간 동안에 소속사 남자 아이돌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을 했습니다. 예, 이게 일본사에서 과거부터 뭔가 소문은 났었어요. 그런데 뭡니까, 여러분? 일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냄새 나는 것에는 뚜껑을 덮어라. 이게 일본 방송계는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던 내용이에요. 근데 그 냄새 나는 거를 굳이 뚜껑을 여는 사람들 일본에서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영국 BBC에서 봤을 때는 아니 일본 사람들 방송가에 똥이 있어요. 똥 치우셔야죠. 저건 된장인데요. 40년 이상 묵혀둔 저 장독대에 있는 된장입니다. 뚜껑 덮어놨어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일본에 왔어요. 제가 한번 이 뚜껑을 열어보겠습니다. 똥 맞네요. 똥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똥. 아, 이거 된장 같은, 똥입니다. 라고 해서 BBC가 엄청나게 이걸 이제 대대적으로 있잖아요. 지속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써봤네요. 그렇죠. 된장입니다. 또입니다. 된장입니다, 똥입니다. 이러면서 일본에서 이걸 똥이라고 말하기 전까지 BBC가 멈추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소속사 사장이 동성애 미성년자 아이돌을 흔히 말하는 뭐 성적으로 가해를 했다, 안 좋은 일을 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요즘 시대에 이걸 덮어둔다고? 미쳤네요. 라고 되기 때문에 이게 지속적으로 엄청나게 프레셔가 들어갔던 겁니다. BBC가 계속 프레셔 압박을 하고 그리고 피해자분들이 얼굴 내면서 고백을 시작하니까 뭐 이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자니즈 성가의 문제 당사자 모임이란 게 있습니다. 미성년자 시절에 같은 남성에게 성적 가해를 받아가지고 이게 얼마나 치욕스럽습니까? 그런데도 본인이 얼굴을 내미면서 나 같은 피해자를 숨어있다. 더 발생해서 안 된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도 낸 거예요. 성명 발표하면서 있잖아요. 그래서 결과 이 자니즈 사무소에서 사죄하는 기자회견까지 일어난 거예요. 뭐 인정을 한 거지. 일본 방송가에서는 다 된장을 했는데 된장이 저는 사실 똥이었습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 됩니까? 이게 일본사에서 갑자기 인식이 바뀝니다. 분명 그때까지 된장이라 했던 방송의 사람들이 나는 저게 사실은 똥인지 알고 있었지만은 분위기상 된장이라고 말을 했을 뿐입니다. 한패가 아니었던 것처럼, 묵인하지 않았던 것처럼 있잖아요. 공격이 들어가면서 뭡니까? 올해 9월달 뉴스네요. 자니스 소속의 탤런트의 CF 중단. 이것부터 해서 이제 일본 각종 기업들도 이제 발 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한국에도 맥주 팔죠. 기린, 아사히, 일본항공, 닛산, 산토리, 맥도날드. 일본에 내노를 하는 대기업들이 이 자니스 소속의 탤런트를 CF로 썼던 거예요. 다 CF를 한 번에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아주 영향이 컸네요. 이게 없으면 아직까지 된장이다라고 계속 말하는 분위기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전체적으로 사회적 분위기가 이거는 손을 떼야 되겠네. 이건 안 되겠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NHK도. 우리도 44년 만에 자니즈 소속의 남자 아이돌들 다 빼겠습니다. 로 이제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만 화제가 됐냐? 아니죠. 일본의 국민적인 설날 연휴에 44년 동안 인원을 채워왔던 기획사가 빠진대잖아. 빠지면은 누가 거기를 채워야죠. 그렇죠, 여러분. 상케이 뉴스네요. 홍백, 자니스 대신 남성 K-팝이 대두가 되었다. 역시 K-팝이다. 그렇죠. 이래서 이 홍백과 앞전에 K-팝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에 일본에도 상당히 여론이 많이 들끓었습니다. 어느 정도 이번에 이제 홍백과 앞전에 이 K-팝의 영향이 저는 제가 보여드리면은 일단은 짜잔, 르세라핌이죠. 근데 르세라핌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돼요. 왜? 가운데 있는 카즈아랑 오른쪽에 있는 사쿠라. 둘 다 이제 일본인이기 때문에 뭐 일본에서도 뭐 여자 아이돌이고 뭐 일본인도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뭐 뭐 인정. K-팝이지만 사쿠라짱 있고. 그리고 이 미사모가 등장을 합니다. 미사모가 뭐예요? 한국에서 인기인 이 여성 아이돌 트와이스의 일본인 멤버 미나, 사나, 모모 합쳐서 미사모. 한류 아이돌이지만은 일본인 멤버끼리 한 여성 아이돌 그룹 있네. 미사모도 와. 그래서 미사모도 이번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니쥬라고 해가지고 K-팝의 컨셉을 가진 일본인으로 이루어진 여성 아이돌 그룹입니다. 이것도 등장하는 거 이해가 되는데 아까 말한 이 뉴스에 뭡니까? 남성 K-팝이 이제 등장이 되는 거예요. 왜? 자니즈에 데뷔되는 거니까. 그렇죠. 이 남성 K-팝, 이 스트레이키즈가 이번에 첫 등장합니다. 스키즈. 그리고 이 세븐틴도 등장을 합니다. 첫 등장입니다. 여기만 들으면 알죠. 여러분 그렇죠. 대한민국 요식업계에 백종원 선생님이 좌지우지하고 있다면은 일본 가요업계 자니즈가 아니죠.
누굽니까? 예, JYP. 이 JYP가 등장을 해가지고 그 자리 왕위를 계승하겠습니다 가 된 거예요. 아니 왜 제가 이런 말 하냐면은 여러분 JYP 소속의 가수입니다. 아까 미사모 트와이스, 스트레이키즈, 니쥬, 이제 세븐틴이랑 이 르세라핌은 하이브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JYP랑 하이브가 양쪽을 다 가져간 거예요. 방시혁 선생님과 박진영 선생님이 어찌 보면 이제 일본 J-팝을 점령을 했다. 라고 이제 느낄 수도 있겠네요. 예. 특히 이제 그 중에서 제가 왜 일부러 JYP를 들고 왔냐면은 간단한데 JYP는 일본에서 엄청난 인지도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K-팝 붐의 화부역 JY-Park 관련된 트리비아에 이래가지고 니쥬와 트와이스를 낳은 부모라고 이렇게 말이 되는 거예요. 당장에 뭡니까? 이번 홍백과 합진 출전하는 이 니쥬라는 아이돌을 만드는 프로젝트가 일본에서 아침 방송에서 매주 방송이 됐거든요. 이 일본인 멤버들과 이 박진영 씨가 일본어로 얘기를 하는 게 일본 방송에 나왔던 거야. 오디션 할 때. 뭐 간바레라든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뭡니까? 와, 친밀감이 있네. 느낌이 다르네. 라고 이미 인지도가 많이 있었던 사람이란 거야. 그것뿐만 아니라 그 오디션 하는 모습에 JY-Park 선생님이 하는 말이 존경할 수 있는 그런 말이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명언 제조기. 그러니까 엄청난 이미지가 좋아요. 이 박진영 씨가 별명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나오죠. 떡고릴라. 일본에서는 박진영 씨가 떡을 좋아한다 이래서 이거 생긴 건 약간 고릴라 같은 느낌이네. 이게 일본어로 모치고리라고 표현이 되거든요.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일본 구글입니다. 박진영 씨라고 내가 검색을 해볼게요. 박구진영, 박진영 씨가 뜨네요. 일본 구글에 떡고릴라라고 한자를 써서 검색을 해볼게요. 예, 박진영 씨가 나오네요. 고유 명사예요. 이게 박진영 씨가. 그러네. 이분입니다라고 제일 위에 나오네요. 떡고릴라 박진영이라고 구글에 그냥 딱 박아두잖아요. 이렇게. 어느 정도 이게 인지도가 있지 않으면 이게 잘 안 나와요. 자동 검색이. 예. 그러다 보니까 일본 내에서 이번에 이런 뭐 K-팝 소속인 아이돌이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꽤 많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래도 그냥 뭐 소속사라든지 다른 파워로 등장하는 거 아니야 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특히 남성 K-팝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먼저 이 스트레이키즈죠. 엄청 인기죠. 스트레이키즈. 일본 여성분들 엄청 좋아하죠. 스트레이키즈 공식 유튜브 구독자가 1460만 명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이 스트레이키즈 재팬 오피셜 유튜브도 있습니다. 구독자 270만 명. 있죠. 그리고 이 스트레이키즈가 일본에서 선풍적인 인기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이게 상당히 유명하죠. 스트레이키즈의 일본을 대상으로 한 뮤직비디오. 원래 뮤직비디오를 일본에 인기 있는 이런 이제 일러스트 작가의 그림으로 덮어 씌워가지고 나오는 이제 뮤비도 있습니다. 이게 일본의 카와이소니라는 이 작가의 그림이거든요. 오판쭈 우사기. 이거 나 본 것 같은데 한국에서 이 카카오 프렌즈의 빤추 토끼라고 있잖아요. 바로 이 빤추 토끼입니다. 아니 근데 이게 어떤 의미야? 그렇죠. 재팬 포브스네요. 빤추 토끼가 데이트. 누구? 일본 Z세대의 마음을 사로잡아. 일본 젊은 층이 있잖아요. 즉 일본에서 이 스트레이키즈가 이 빤추 토끼랑 똑같이 뭡니까? 이 젊은 세대의 마음을 사로잡는 키워드로 같이 콜라보가 돼가지고 이런 뮤직비디오에 있잖아요. 이 스트레이키즈 멤버가 내가 잡았다 빤추 토끼 이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나와가지고 일본 엄청난 히트를 쳤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걸 알려드리냐면은 이 정도로 일본 젊은 세대에게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일본의 핫한 캐릭터 그리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한국의 핫한 아이돌 이 콜라보했다. 이게 엄청나게 화제가 되고 거기에 홍백과 합전 나온다? 이건 인정해야지 있잖아요. 어르신들은 몰라도 알만한 사람 다 합니다. 당장 이 작가가 이 스트레이키즈의 팬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예.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세븐틴 같은 경우에서도 상당히 일본에서 인기입니다. 짜잔 이거죠. 스타플라이어 세븐틴. 예, 일본 국내 항공사랑 이 세븐틴이 콜라보레이션을 해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라고 했을 때 그렇죠. 비행기에 랩핑을 한국 아이돌 가수로 랩핑을 했던 거예요. 이 세븐틴으로. 11월 11일부터 2014년 3월 32일까지. 대충 어느 정도 인기인지 알겠죠. 한국에 있는 국내선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제주항공 아니면 진에어 이스타 거기에 랩핑을 아이돌 얼굴로 해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일본 내에서는. 한국에도 그렇게 안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 세븐틴 관련 굿즈가 일본에서는 쏟아져 나옵니다. 이치방 쿠지, 피티 세븐틴 해가지고 멤버들을 약간 좀 뭔가 귀엽게 한 거 있잖아요. 이런 굿즈가 일본 전국에서 판매를 하고 플러스
그냥 이 세븐틴 관련된 굿즈를 아예 일본 편의점에 있잖아요. 뽑기로 해가지고도 쫙 깔아뒀습니다, 이게. 이게 워낙 반응이 좋아가지고 올 연말에 또 나옵니다, 이게. 세븐틴 굿즈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지방 도시 홋카이도에서도 볼 수 있고 내 고향에서도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인지도.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나이 많은 분들은 야 그냥 K-팝에게 맥혔다. 일본에서는 별로 인기가 없겠지만은 K-팝이 새해에 잘 나간다니까 그걸로 NHK가 땜빵을 하네가 아니라 당신들은 모르겠지만은 일본의 젊은 세대부터 이래가지고 남자 아이돌 뭐 특히 스트레이키즈, 세븐틴은 이미 일본 젊은 층의 마음을 다 사로잡았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은 자니즈 땜빵이 아니에요. 무슨 말? 자니즈가 일본 내에서 44년 동안 계속 나올 수 있다는 말이 뭐겠어요. BBC가 그거 똥인데 왜 된장인 척해요? 라고 하기 전까지는 일본 연예계에 엄청난 힘을 갖고 있었어요. 이 친구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 전부터 K-팝이 힘을 갖고 있더라도 특히 남자 아이돌 같은 경우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 정도로. 힘으로 압박이 들어가니까. 왜냐하면 이미 그 자리는 저니즈가 갖고 있고 그러니까 못 나오게 했던 것도 있었어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게 없어지니까 공평하게 오히려 일본 내 젊은 층들에게 물어봤을 때 남자 아이돌로 연말에 방송 출연시키는데 누가 인기 있어요? 예, 스트레이키즈, 세븐틴이요. 원래부터 좋아하는 아이돌이 드디어 똥이 사라지니까 냄새 안 나는 곳에서 드디어 압박 없이 나온다 라는 식으로 일본이 비춰진다는 겁니다. 이게 일본 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일본 국민 방송을 한류가 점령하게 된 이유. 기존부터 인기가 많이 있었던 건 있지만은 일본 내에 있었던 연예계 이런 여러 가지 각종 스캔들에서 드디어 압박이 없어지고 자리가 페어하게 되니까 진짜로 일본에서 인기가 있는 여자 아이돌 가수부터 이래가지고 남자 아이돌 가수가 등장을 해가지고 많은 일본 사람들이 올해 뭡니까? 이렇게 코타츠에 들어가서 귤을 까먹으면서 홍백갑전을 보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요시. 한국 같으면 이게 연말 대상 플러스 설 특집 방송이거든요. 거기에 자국 내 가수지만은 해외 아티스트에 소속되어 있는 친구들 플러스 아예 해외 아티스트가 이렇게 출연을 해가지고 설 기분을 낸다, 연말 기분을 낸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나는 쟤들 모르는데 쟤들 보면서 무슨 설날 기분이나 라고 느낄 수가 있지만은 젊은 층들 입장에서는 이야 많이 개방적이네 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특히 일본에서는 이게 엄청나게 개방적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물론 당장의 과거에도 김연자 씨라든지 아니면 보아라든지 동방신기 저런 홍백가합전에 등장한 한류 아이돌도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거랑 이번에는 아예 결을 달리합니다. 역대급으로 많은 팀이 출전하는 거 저렇게. 이번에 나오는 이 뭐라냐 이 K-팝이라든지 한류의 이런 느낌이랑은 일본 사람들에게는 특히 자니즈 예전 스캔들과 맞물려가지고 더블 펀치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좀 파장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올해 홍백가합전은 좀 이제 생방송으로 일본에서 생방 사수를 할 생각입니다. 신경 쓰이니까 어떤 식으로 소개가 되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일본의 홍백가합전이 자니즈라는 그 색을 지었는지를 좀 보기 위해서죠. 그리고 당장에 뭡니까 한국에서도 올해 히트쳤던 그 슬램덩크 있잖아요. 슬램덩크 주제가 불렀던 가수도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슬램덩크 콜라보레이션도 올해 홍백가합전에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것 때문에 저도 좀 보고 싶은 느낌이 사실은 조금 있습니다. 슬램덩크 어떤 장면이 나올지. 예.